전생의 향수병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전생 기억이 왜 자꾸 떠오르고 여러분들을 머리끄댕이 붙잡고 늘어진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워서 또는 미련이 남아서. 자, 그리운 거는 왜 그리워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운 거거든. 너무 내가 그때 행복했으니까. 그러면 잘 보내주고 장례식을 치르세요. 마음의 장례식. 같이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부디 행복한 여정으로 잘 살았기를 바라고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장례식을 하세요. 그냥 심리적인 장례식. 뭐 편지를 쓰든 어쩌든 해서 사랑했던 마음을 보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죠. 마음의 정리를. 그럼 반대로 미련이 남았던 전생의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그것도 장례식을 해야 돼요. 장례식이요.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을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상은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내주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마련한 거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울면서 거기서 밥 한 끼 하면서 장례식장 온 사람들이랑 돌아가신 분의 살아생전 얘기를 하지. 참 좋은 분이었어 이러면서 그때 그것 좀 해줄걸. 후회가 된다 이러면서 후회했던 것도 얘기하고 고마웠던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기억들 회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런 마음도 올라왔다가 막 감정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 적응하냐? 이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죽을 때는요. 준비 없이 죽어요. 매 생이 그래요. 준비 없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가지고 천천히 말라가다가 죽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슬슬 죽겠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얘야 손주랑 손녀랑 다 불러봐라 해갖고 한 명씩 손잡고 너희 행복하게 잘 살고 내 걱정은 하덜 말고 이러면서 유언 남기고 죽는 노인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갑자기 죽습니다. 심지어 수명도 다 못 채우고 죽죠. 그런 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영혼들은 자기의 인간으로 살았었던 생들을 떠올리면 다 정리되지 않은 죽음들이 많아요. 죽음만 그럴까?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내 가족을 내 부모를 사랑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했다. 뭐 이런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향수병이라는 거는 이별을 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별을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기억에 대해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을 다 수도꼭지틀기 하고 다 느껴보고 가끔은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내가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뭐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죽어버렸고 그때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왜냐면 우리는 이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말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이미 끝나버린 기억. 이미 그 시절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별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내 옆에 있어야만 할 것 같아. 아직도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 여러분들이 졸업을 못한 거예요. 의존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미련일 수도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정을 정화하고 치유하고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수병 치유할 때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기억에 집착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향수병에 시달릴 때 난 모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잊혀져서 난 못 참겠어.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느끼겠지만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나는 왜 이 기억에 집착하는 걸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뭔가 딱 풀리게 됩니다. 내가 했던 게 집착이구나. 돌아갈 수도 없는 기억인데 막 내가 그리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다 집착이었구나 하면서 그 순간 집착하던 행위에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탐구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겠지. 내가 좀 외로웠나 봐. 내가 그때 그런 체험이 나한테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어서 붙잡고 싶었나 봐. 지금 현재 생이랑 되게 비교돼 보여서 지금 현재 부모님이 또는 현재 연인이 더 부족하게 느껴졌었나 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내 주변에 감정을 교류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내가 많이 적적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원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 행복하게 마무리 짓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돼서 미련이 남아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아까 말했던 심리적인 장례식을 치러주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안 울면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어떤 감정이든 슬픔이든 원망이든 다 감정을 느껴보고 흘려보내줘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장례식은요, 돛담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돛담배를 만들어가지고 띄워보내주지. 자,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들 심장에 있는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감정을 만들어 접기해. 그래서 그거를 띄워보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띄워보내주면은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그 인연과 그 기억을 띄워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돛담배를 띄워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배는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러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손에서 돛담배가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걔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함부로 집착하지
생각하지 않겠죠. 잘 가라. 소중했던 나의 기억, 행복했던 내 사람들, 안녕히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돛담배를 띄워보내준 사람이 야 300km 간 다음에 우측으로 우회전 막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 없잖아요. 돛담배한테. 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내가 향수병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아는 방법은 심플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내 마음에서 A4용지로 접은 작은 돛담배라고 생각을 하면 걔를 과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강에다가 흘려보내줄 수 있나? 아니면 아직도 꼭 손에 쥐고 심장에 꼭 품고 있고 싶은가?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 뒷조사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이젠 떠나간 인연이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 내가 향수병에서 자유로워졌는지 아닌지. 그래서 향수병을 치유하려면 그 기억에 왜 집착을 하는지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되고 그 원인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을 판도라의 솔루션에 따라서 치유하고 복구하고 감정적인 결핍을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그 허기는 사라진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생일 파티를 했는데 생일 파티 했던 그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워서 배가 고파졌어. 그럼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굳이 필요 없어. 시간 여행할 필요.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을 지금 다시 느끼면 돼. 그러면 과거까지 거슬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다시 케이크를 먹던가 아니면 케이크를 불면서 함께 축하했던 그 분위기를 능가하는 또 어떤 체험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아름다운 기억은 언제든지 내가 꺼내볼 수 있는 내 눈에만 보이는 예쁜 보석이 내 품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이 보석이 보석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생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는 세월이 지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보석이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기억이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이 기억을 내가 한 번씩 원하는 때에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만 볼 수 있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내가 만든 보석. 절대 어딘가에도 팔 수 없는 소중한 보석이 있다. 내 심장에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유한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평생 간직하고 지속해야 돼라는 집착과 강박에서 벗어나서 인생은 얼마나 많은 불규칙 속에서 절묘하게 발생되는 사건 사고의 연속인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찰나의 사랑과 행복을 누렸다면 그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리고 그 행운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건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그리워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하고 싶다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지속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성장하고 바뀝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바뀝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게 돌고 돌아 또다시 만난 사랑, 또다시 만난 행복이 또 언젠가는 엔딩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을 원한다면 도록 아름다운 기억을 원한다면 지금 이 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또 한 번 구현해내는 게 오히려 가장 현명한 답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한켠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내 인생의 영생의 보석함에 이렇게 예쁜 보석들이 있구나. 정말 소중하다. 그렇게 간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기억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또 어떻게 사랑을 지켜냈는지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 기억들과 이별을 연습을 하시면서 점점 전생의 기억에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것들을 추억으로 아름답게 간직하는 통제권을 습득하게 되실 거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기억들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겠죠. 내가 전생에 겪었던 비극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트라우마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번 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생의 기억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았어도 트라우마 치유 명상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전생의 트라우마와 현생의 트라우마는 같은 원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생의 트라우마가 정화할 양이 훨씬 많다는 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시도를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생의 기억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트라우마를 주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제가 카페에서 유튜브에서 알려준 트라우마 치유 명상이라던가 수업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치유하면 됩니다.